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계속 악화돼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광주와 심천 등 일선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잃거나 고정직이 없는 젊은이들이 집세를 낼 돈이 없어 다리 밑에서 잠을 자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에서도 광동성의 많은 실직한 젊은이들이 보입니다. 그들도 고정된 직업이 없고 방세를 낼 돈이 없어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며 언젠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될 날을 꿈꾸지만 대부분은 넉마주의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심천, 화롱, 버스터미널 광장 아래에는 매일 잠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모여 노숙합니다. 외부 사람이 촬영을 시도하면 이를 막으려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광동성의 어느 공원에는 몇몇 실직한 젊은이들이 공원 안에서 생활하며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공원의 나무에는 젊은이들이 널어놓은 옷이 걸려 있습니다. 광동성 해주에서는 한 20세의 청년이 이를 찾지 못해 육교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한 마음씨 좋은 행인이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침 6시에 광주의 한 다리 아래에서 외식 배달원들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들 일부는 바닥에 깔개를 깔고 일부는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대도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네티즌은 남편과 심천에서 24년 동안 일했으며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근에 모두 실직했으며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도 너무 낡아빠진 곳이라 발붙일 곳도 없어요. 고향에 있는 집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돼서 살기 힘들 거예요. 게다가 그곳은 주위에 아무 마을도 없고 도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곳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힘들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땅도 없고 돌아가면 다시 맨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셈이죠. 땅이 없으니 농사도 못 짓고 장사를 하자니 자본도 없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심천보다 더 적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일부 친구들은 그들에게 심천에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 다른 도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제 아이와 어른 모두가 이 도시의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는 건 오히려 더 막다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여기서 10년, 20년을 분투해왔는데 떠나면 다 잃게 돼요. 익숙한 인맥, 익숙한 자원, 익숙한 환경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죠. 특히 고향에 기반이 없을 때는 돌아가면 오히려 길이 더 좁아질 뿐이죠. 어떤 네티즌은 자신이 심천에 와서 거의 10년을 일했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없고 차도 집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저는 이미 6개월째 실직 상태예요. 다음 달이면 30이 되는데 지금은 저축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저는 2014년에 심천에 왔고 그때는 젊어서 비교적 편한 사무직을 찾았죠. 그러다 작년 10월까지 일을 했는데 회사도 바꿨지만 계속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작년 실직한 이후로는 계속 일을 못 찾고 있어요. 작년 10월 9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요. 그래서 저처럼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여자의 미래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중국에서 가공업이 발달한 광동성 동관에서는 주문량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가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임시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직원에게 5개 보험과 주택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은 심지어 구위안까지 낮추기도 하는데 광동성, 절강성, 강서성 등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22위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에는 귀주성에서 온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동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중개인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구위안이야, 1시간에 구위안,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짐을 들고 떠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시간에 구위안입니다.
못 받아들이겠다면 짐을 챙겨서 나가세요. 받아들일 사람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좋지 않나요? 한 영상에서는 어떤 공장 모집 담당자는 33살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90년대생만 필요합니다. 90년대 이후 출생자는 돌아가도 됩니다. 33세 이내만 33세 이상은 단 한 명도 받지 않아요. 동영상에 따르면 광동의 한 전자 공장은 200명 모집에 1,500명이 몰렸으며 시급은 15위안입니다. 29살의 장징은 이미 6개월째 실직 상태입니다. 그녀는 틱톡에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예요.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매일 침대에 누워 핸드폰이나 게임만 하고 싶어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고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지네요. 언제부터인지 밝게 웃고 옷차림을 꾸미던 소녀는 사라졌어요. 지금의 제 눈에는 빛이 없어요. 이 책상 위에 있는 화장품들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화장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옷장에는 예쁜 옷들이 가득하지만 입고 나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있어요. 또 한 영상에는 지난해 호남성의 한 대졸 여성이 50개 이상 회사에 면접을 보았지만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며 울며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베이징에서 직장을 구했지만 거의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대학교에 다닌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나는 대학에서 기획문안 작성 전공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 다 조금씩 배워. 다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잘하지 못해요. 학교를 나와서 보니 나 같은 일은 대학 안 다닌 사람도 다들 할 줄 알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50곳 넘는 회사의 면접을 봤는데 어떤 회사는 심지어 인턴 기간에 한 푼도 안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올해 초 중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계산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면서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를 찾기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이 웨이보 사용자는 저는 올해 33살인데 3년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는 29살인데 졸업 후 3번이나 해고당했어요. 이제는 이력서에 자녀가 없는 미혼이라고 써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중국 사회의 씁쓸한 취업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 졸업생이 부모 등골 빼먹는 전업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28살 리 씨는 호북성의 한 유명 대학의 석사 졸업생으로 지난해 실직한 이후 집에서 전업자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며 청소도 합니다. 부모님은 매달 4,000위안을 주고 모자라면 더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네티즌은 전업자녀란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부모 등골 빼먹는 세대라고 직언합니다. 이는 중국의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취업이 어려워진 실업률 상승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소재 대학들의 평균 취업률은 33%에 불과하며 이 중 학사 졸업생의 취업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의 고학력 젊은이들의 취업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보여줍니다. 3월 12일 공중계정 비어뱅이 유학에서 발표한 수백만 위안을 들여 유학을 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업달이 되었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유학생들이 귀국한 후 전업 자녀가 되는 것이 중국의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유학생이 귀국 후 반년, 심지어 더 오랜 시간 동안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24살의 해외 석사 장가령은 귀국 후 몇 달 동안 수십 개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소식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꼽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면접 4번, 필기시험 2번을 받고 그게 전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메일함을 계속 새로 고침하고 모르는 전화가 올까봐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동안 어렵게 얻은 학위의 금태는 현실에 의해 하루하루 벗겨지고 있습니다. 전업 자녀가 부모가 제공하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결국 자녀는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세대 차이, 생활 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길 때 전업 자녀는 부모에게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먹는 입은 가볍고 남의 것을 받는 손은 짧다라는 처지일 뿐입니다. 네티즌 예무는 틱톡 영상에서 자신이 전업 자녀가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공원은 텅 비어 있고 또래 친구들은 모두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있어요. 동창회에서 모두가 수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전업자녀라는 말은 참 멋져 보이지만 사실 젊은이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발명된 새로운 용어 같아요. 이것은 마치 새로운 삶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선택이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